권은우의 서재는 그가 소유한 거대한 부만큼이나 무겁고 정지된 공기로 가득했다. 투명한 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도시가 여전히 번잡하고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KW그룹의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이 호화로운 방 안에는 거의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깔끔하게 뒤로 넘긴 검은 머리, 피로가 스친 날카로운 얼굴, 매처럼 날카로운 눈을 가진 은우는 태블릿 화면으로 재무보고서를 훑고 있었다. 수조 원에 달하는 무미건조한 숫자들은 그의 눈앞에서 계속해서 춤을 추었지만 그 어떤 만족감도 안겨주지 못했다. 10년. 그가 이혼 서류에 서명한 날로부터 한 세대가 흘렀고 그의 삶에는 오직 숫자들, 계약들, 그리고 끝없는 회의들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권은우, 부동산, 기술, 금융에 이르는 사업 제국인 KW그룹의 젊고 강력한 총괄이사였다. 35의 나이에 그는 남자가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돈, 권력, 사회적 지위. 그러나 그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것.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포기했던 것은 진정한 가족이었다. 매일 밤, 이 넓고 차가운 아파트에 돌아올 때마다 그는 극심한 공허함만을 느꼈다.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고 그를 상념에서 벗어나게 했다. 김비서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고 조심스러웠다. 총괄 이사님, 저녁 식사 주문해 드릴까요? 김비서는 언제나 시계처럼 정확했다. 은우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아무 것에도 흥미가 없었다. 아니, 밖에서 먹을게. 네. 그리고 방금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이사님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알았어. 은우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의 몸은 여전히 단단하고 유연했다. 군에서 힘들게 훈련했던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그는 한때 특수부대 장교였고 행동과 규율의 남자였다. 그러나 가족 사업을 물려받기 위해 군을 떠난 후 은우는 과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권력과 돈을 쌓는 데만 집중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갔고 그곳에는 새하얀 봉투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오직 KW그룹의 주소만 적혀 있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고 손가락 끝으로 매끄러운 종이의 질감을 느꼈다. 대부분의 그의 우편물은 비서를 통하거나 이메일로 처리되었기에 약간의 의아함이 밀려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인쇄된 흰색 카드가 들어있었다. 은빛 배경에 검은 글씨가 그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부고. 그의 심장이 갑자기 쿵 하고 떨어졌다. 누구의 부고인가? 그에게는 부모님 외에는 다른 가족이 없었고 그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었다. 그는 카드를 더 가까이 가져갔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글씨 한 줄을 훑었다. 강지연. 그 여자의 이름이 마치 칼날처럼 그의 눈에 박혔다. 은우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지연. 지난 10년 동안 그가 기억 속 깊은 곳에 묻으려고 노력했던 이름. 불임이라는 이유로 그가 버렸던 전처의 이름. 한때는 깊이 사랑했지만 결국 가족의 압력과 사회적 편견 때문에 그가 밀어냈던 여자. 그는 계속 읽었다. 사망 날짜, 장례식장 주소, 위로의 말, 모든 것이 명확했고 착각할 여지가 없었다. 지연이 죽었다. 이 소식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주먹처럼 그의 정신을 강타했다. 은우는 비틀거리며 책상 의자에 부딪혔다. 의자는 무작정 돌았고 마치 지금의 그의 정신처럼 방황했다. 그녀가 죽었다. 연약하고 착했던 그녀. 한때 모든 사랑과 인내로
그들의 결혼 생활을 지키려 했던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없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지연의 얼굴, 호수처럼 맑았던 그녀의 눈, 온화한 미소. 그리고 그가 이혼을 선언했을 때 그녀가 흘렸던 말없는 눈물까지. 당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우리 집안에는 후계자가 필요해. 그것은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말이었고, 그들의 사랑을 끝내고 그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내며 그녀를 그의 삶에서 밀어냈던 말이었다. 그는 그때 젊고 미숙했으며 명성과 가문의 압력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었다. 그는 그녀를 지켜줄 만큼 강하지 못했고, 권씨 가문의 뿔이 깊이 박힌 편견에 맞설 만큼 용감하지 못했다. 그는 의사들의 진단을 믿었고, 그녀가 임신할 수 없다고 믿었으며, 그것은 그가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결혼에서 벗어날 완벽한 구실이 되었다. 이제 10년 후, 그가 더 성숙하고 부유한 남자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그는 사랑과 행복을 헛된 것들과 맞바꿨다. 그는 지연을 버리고 그녀를 고독한 삶으로 내몰았고, 이제 그녀는 떠났다. 엄청난 죄책감이 그의 마음속에서 치솟아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지연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는 결혼했을까? 그녀는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녀는 여전히 혼자서 그가 안겨준 고통을 짊어진 채 살았을까?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지연의 모습이 마치 그녀가 떠난 적 없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요리했던 음식들, 그가 아플 때 그녀가 밤새도록 돌보았던 일, 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녀가 들려주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의 긴장을 풀어주던 그녀의 농담들을 그는 기억했다. 이 모든 기억들은 그가 시간의 먼지와 무관심 아래 묻어두었던 것들이었다. 이제 그것들은 갑자기 살아나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는 전화를 들었지만 누구에게 걸어야 할지 몰랐다. 그의 부모님은 분명히 알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이혼 후 지연을 일찍이 그들의 삶에서 지워버렸다. 지연의 친구들, 그는 그 누구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무력감과 후회가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너무나 사업에 몰두했고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바빴기에 돈과 권력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 지연은 그중 하나였다. 은우는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흐릿해 보였다. 그는 경력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외로운 산 정상에 서 있었다. 고독, 그것이 그가 지금 느끼는 유일한 감정이었다. 그의 세상 속에서, 이 넓은 펜트하우스 속에서 느끼는 고독,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밤 공기의 차가움을 느꼈다. 지연의 장례식, 그는 가야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마주해야 했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보아야 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그는 소리 없는 속죄의 의미로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다.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부구의 시선을 멈췄다. 그의 눈은 부구 끝에 있는 작은 세부사항, 거의 접힌 부분에 가려져 있던 더 작은 글씨를 포착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카드를 더 가까이 가져갔다. 그 글씨는 망자의 자녀 이름을 적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지연,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그녀는 불임으로 여겨졌다. 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읽으려 애썼고 그가 본 것은 그의 숨을 멎게 했다. 강민준, 강서윤, 강진우, 3개의 이름, 3명의 아이들, 이것은 불가능했다. 지연, 그녀에게 아이가 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새 쌍둥이 은우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충격, 의심, 그리고 희미한 희망에 거대한 파도가 동시에 밀려왔다. 지연은 불임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가 믿었던 모든 것, 그가 그녀를 떠났던 모든 이유는 거짓이었단 말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녀는 숨겼을까? 아니면 그가 결코 알지 못했던 진실이 있는 것일까? 그의 심장이 가슴 속에서 미친 듯이 뛰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야 했다. 그는 지연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새 아이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고 싶었다. 강 씨 성을 가진 새 아이, 지연의 성을 가진 새 아이. 그들이 그와 관련이 있을까 크고 고통스러우며 끊임없이 맴도는 질문이 은우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10년, 망각의 10년, 고독의 10년. 이제 충격적인 비밀.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진실의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다. 그는 부고를 손에 꽉 쥐었다. 손가락이 새하얗게 변할 정도로 꽉 쥐었다. 운명은 그를 버리지 않은 듯했다. 그저 모든 것을 뒤집을 올바른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다.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공기는 조문객들의 비통함을 더욱 깊게 했다.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숙인 채 슬픔을 사귀고 있었다. 은우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그의 심장은 북처럼 크게 울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망설였지만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이끌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끊임없이 주변을 훑었다. 지연의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삶에 존재했던 미지의 인물들을 찾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익숙한 얼굴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지연이 그의 삶에서 사라진 것처럼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진 듯했다. 영정사진 속 지연은 여전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는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서 은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맑았고 세상의 어떤 고통도 그녀의 영혼을 더럽힐 수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사진 아래 꽃으로 장식된 제단 앞에는 그를 충격에 빠뜨린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3명의 어린아이들이었다. 새 쌍둥이처럼 보이는 그들은 똑같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엉엉 울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어깨는 슬픔에 겨워 들썩였고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은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민준, 강서윤, 강진우. 부고에 적혀 있던 그 이름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이들은 지연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울고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다. 아이들은 놀랍도록 지연을 닮아 있었다. 특히 그중 한 아이, 작은 여자아이는 지연의 부드러운 눈매와 코를 그대로 물려받은 듯했다. 남자아이들 역시 지연의 얼굴선과 닮은 점이 많았다. 은우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불가능해. 지연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했다. 의사들이 그렇게 말했다. 가족들이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누구란 말인가? 그는 아이들에게서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발은 저절로 그들을 향해 움직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듯했다. 한 남자아이가 울다 지쳐 작은 손으로 영정사진 속 지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엄마 가지 마요. 작은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은우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 같았다. 엄마, 이 아이들이 지연의 아이들이라고.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꿈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차가운 장례식장의 공기,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눈앞에서 울고 있는 세 아이들의 존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그는 지연이 죽었다는 사실보다 그녀에게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것도 3명이나. 그리고 그 아이들은 놀랍도록 그녀를 닮았다.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 하나. 혹시 내 아이들인가? 이 터무니없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재빨리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지만 한번 떠오른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와 지연은 부부였고 분명히 부부로서의 관계를 가졌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녀가 불임이라고 진단했다. 그의 가족들도 그 사실을 굳게 믿었다. 그 모든 것이 오해였단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속임수였단 말인가? 은우는 무언가에 홀린 듯 아이들 가까이 다가섰다. 그는 차마 아이들에게 말을 걸 용기가 없었다. 그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버려진 엄마의 남편이었던 남자.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인가? 그의 눈은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자신과 지연의 흔적을 동시에 발견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특히 작은 여자아이의 동그란 눈은 지연을 빼닮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의 눈매를 닮은 듯도 했다. 그때 중년의 여인이 아이들 옆에 다가와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녀는 울고 있는 아이들을 다독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울지 마렴. 아가들,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가셨단다. 여인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아이들을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다. 은우는 그 여인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녀는 지연의 어머니, 즉 은우의 전 장모님이었다. 그의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안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은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장모님은 그를 발견하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그 시선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듯했다. 장모님은 아이들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위로했다. 강민준, 강서윤, 강진우, 너희 엄마는 너희를 정말 사랑했단다. 그녀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을 이어갔다. 아이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그의 귀를 찔렀다. 이 아이들이 정말 지연의 아이들이었고 그녀가 홀로 키워온 아이들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그녀는 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까? 그녀는 왜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을까? 이 모든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며 그를 미치게 할 것 같았다. 그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한 발자국 물러섰다. 그는 지금 당장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원했다. 지연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는 이 아이들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야 했다. 그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큰 오해 속에 살았는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돈과 권력을 쫓느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은우는 장례식장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복잡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고한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지연의 죽음에 얽힌 비밀, 그리고 이 세 아이들의 정체.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고
만약 이 아이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을 책임질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고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을 기회. 그는 결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후회와 죄책감의 불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와 희망의 불꽃이기도 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겁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찾아 나설 것이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권은우는 장례식장을 떠나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에게는 수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지연은 정말 불임이었을까? 만약 아니었다면 왜 그녀는 그 사실을 숨겼을까? 이 세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들이며 왜 그녀는 그들을 홀로 키웠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함께 새로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겁한 남자로 살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찾아야 했고 지연의 삶에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야 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비서에게 지연의 최근 행적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지시했다. 그의 비서는 KW그룹의 정보망을 동원하여 지연의 지난 10년간의 삶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은우는 그동안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새 아이를 키웠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을 숨겼는지 알고 싶었다. 그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과거 지연과 함께 찍었던 사진이 담긴 서랍을 더듬었다. 그 서랍은 오랫동안 잠겨 있었고 그는 그 안에 갇힌 추억들을 외면해왔다. 며칠 후 비서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은우를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다. 지연은 그와 이혼한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사하여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아파트나 호화로운 생활 대신 작은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아이들을 부양했지만 수입은 항상 빠듯했다. 보고서에는 지연이 아이들을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랑하고 보살폈는지에 대한 이웃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강인하고 독립적인 여성이었으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다고 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지연이 불임이 아니었다는 증거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연은 이혼 직후부터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았으며 그녀의 난소 기능은 정상이었다. 오히려 그녀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 은우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분노와 죄책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연에게 불임이라는 낙인을 찍고 그녀를 버렸지만 사실은 그가 속았던 것이었다. 그의 가족들이 혹은 그를 둘러싼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섬뜩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즉시 자신의 주치의를 불렀다. 주치의는 과거 지연의 건강 기록을 다시 검토했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당시 기록에는 분명히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한 불임 진단이 있었지만 재검토해보니 구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의도적인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의 조심스러운 발언은 은우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지연의 불임 진단이 조작되었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은우는 과거 자신의 집안과 얽힌 복잡한 관계들을 떠올렸다. KW그룹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권 씨 가문이 지켜온 거대한 성체였다. 그의 아버지, 권 회장은 가문의 명예와 사업의 번창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다. 그는 후계 문제에 있어서 특히 엄격했고 은우와 지연의 결혼 생활 내내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었다. 은우는 설마 하는 생각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강지연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은우가 어렵게 말을 꺼냈다. 권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래, 들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우리와는 인연이 끝난 사람이다. 네가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아버지, 그녀에게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새 쌍둥이입니다. 은우는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권 회장의 목소리에 미묘한 동요가 느껴졌다. 무슨 헛소리냐. 그 여자는 불임이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의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조작한 것입니다. 은우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다. 권 회장은 갑자기 화를 냈다. 네가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것이냐? 감히 아버지를 의심하는 것이냐?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은우는 그 뒤에 숨겨진 당황스러움을 감지했다. 아버지, 전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권 회장은 길게 한숨을 쉬더니 전화를 끊어버렸다. 은우는 아버지의 반응에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그의 아버지가 이 일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을 가능성은 낮지만 적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혹은 누군가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은우는 그의 오래된 동료이자 현재는 개인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 기사를 떠올렸다. 박 기사는 은우가 군에 있을 때부터 그의 오른팔이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정보 수집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박 기사에게 연락하여 지연의 죽음과 세 아이들의 출생, 그리고 그녀의 불임 진단에 얽힌 진실을 파헤쳐달라고 부탁했다. 권 이사님, 이번 일은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박 기사는 며칠 후 은우를 찾아와 보고했다. 그의 얼굴에는 심각한 표정이 역력했다. 지연 씨의 불임 진단은 확실히 조작된 것입니다. 그녀를 진단했던 의사 중 한 명은 현재 해외로 도피했고 다른 한 명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출산 기록은 아주 교묘하게 은폐되어 있었습니다. 은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다. 이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거대한 음모였다. 누가 이런 짓을 했을 것 같나? 그는 이를 악물고 물었다. 박 기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현재까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임 진단이 나온 시기와 이사님과 지연 씨의 이혼 시기를 고려하면 이사님의 가문과 관련된 인물이 배후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후계 문제에 민감했던 분들이나 지연 씨가 가문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분들을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우는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었다. 그의 삼촌, 권 이사. 그는 항상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은우가 결혼하여 자식을 낳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었다. 그의 고모, 권 상무. 그녀는 가문의 혈통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지연이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탐탁지 않게 여겼었다. 이들이 배후에 있다면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다. 은우가 후계자를 낳지 못하게 하여 그의 위치를 흔들고 결국에는 KW그룹을 장악하려 했을 것이다. 분노가 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그들은 지연의 삶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 또한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무의미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대한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은 그 거짓말 때문에 지연이 홀로 고통받았다는 점이었다. 그녀는 외롭게 새 아이를 키웠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떠나고 말았다. 계속 조사해줘.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한다. 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그의 눈에서는 차가운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권력을 쫓는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찾는 사람이자 죽은 아내와 버려진 아이들을 위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모든 음모의 배후에 누가 있든 그가 누구든 그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었다. 지연이 겪었던 고통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은우는 지난 며칠 밤낮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연의 불임 진단이 조작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홀로 새 아이를 키웠다는 충격적인 진실은 그의 정신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후회가 뒤섞여 불타올랐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박 기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성에 차지 않았다. 그는 직접 나서서 이 거대한 음모의 실체를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가장 먼저 그가 착수한 일은 지연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였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은우는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기사는 은우에게 지연의 마지막 행적과 관련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을 보고했다. 그녀는 사망 직전 익명의 사람과 여러 차례 통화했으며 사고 당일에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한다. 또한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알 수 없는 암호 같은 기록들과 불안감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은우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직감했다. 그는 박 기사와 함께 지연이 살았던 작은 동네를 찾아갔다. 그곳은 서울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범하고 조용한 곳이었다. 지연의 이웃들은 그녀를 친절하고 헌신적인 어머니로 기억하고 있었다. 한노파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연이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착한 지연 씨가 혼자서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았지. 가끔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 보면 안쓰러워 죽겠더라니까. 노파의 말은 은우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이 지연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안겨주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웃들의 증언 속에서 은우는 한 남자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 김 실장. 그는 지연이 일하던 작은 디자인 회사의 동료였으며 지연이 힘들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은우는 김 실장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는 어쩌면 지연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 실장은 지연보다 몇 살 위인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소탈하고 친절한 인상이었지만 은우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의 눈빛 속에 숨겨진 미묘한 불안감을 감지했다. 은우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죽음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지연 씨가 사망하기 전 혹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은우가 물었다. 김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딱히 평소와 같았습니다. 다만 마지막 며칠 동안 좀 초조해 보였어요. 누군가에게 시달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는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화할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지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김 실장은 덧붙였다. 은우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혹시 강지연 씨의 불임 진단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녀에게 새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은요? 김 실장의 얼굴색이 변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급히 시선을 피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연 씨는 결혼 생활 중에 아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녀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민준, 서윤,
진우라는 새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제 아이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김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테이블 아래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움켜쥐는 듯했다. 은우는 김 실장의 작은 동작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 김 실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우는 김 실장의 어깨를 꽉 붙잡았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연 씨는 당신을 믿었을 겁니다. 그녀를 위해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김 실장은 결국 무너졌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지연 씨는 사실 당신과 이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권 씨 가문에서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아이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권 이사님, 당신의 삼촌이 지연 씨를 자주 찾아와 위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것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은우의 주먹이 떨렸다. 삼촌, 권성진.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은우를 질투하고 견제해왔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설마 그가 이런 악랄한 짓까지 벌였을 줄이야. 삼촌이 왜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그는 KW 그룹의 후계 자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에게 후계자가 없어야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연 씨의 불임 진단도 그가 꾸민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의사들을 매수하고 기록을 조작하여 지연 씨를 불임으로 만들었고 당신과 이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김 실장은 흐느끼며 말했다. 지연 씨는 아이들을 낳은 후에도 끊임없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최근에는 삼촌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협박했습니다. 지연 씨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마도 삼촌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분노와 충격으로 뒤죽박죽이 되었다. 그의 삼촌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와 지연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한 장본인이었다. 그는 삼촌의 야망과 탐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깨달았다. 지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지연이 홀로 감당해야 했던 고통,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던 외로운 싸움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다. 지연 씨의 일기장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통화 기록은 은우는 차갑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느껴졌다. 김 실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수첩과 휴대폰 하나를 건넸다. 이것이 지연 씨의 일기장과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휴대폰입니다.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증거를 남겨두었습니다. 은우는 그것들을 받아들고 김 실장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습니다. 김 실장님, 당신의 용기가 지연 씨의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김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부디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은우는 지연의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담긴 사진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지연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의 소중한 아이들아, 엄마는 너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단다.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엄마는 어떤 고통도 감수할 거야.
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지연의 마지막 싸움에 동참할 것이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그리고 지연과 아이들을 위한 정의를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함께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으려는 강렬한 열망이 불타올랐다. 권은우의 분노는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삼촌 권성진이 지연의 불임진단을 조작하고 그녀의 삶을 파괴했으며 심지어 그녀의 죽음까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그를 미치게 할 지경이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당장 삼촌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그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만 했다. 그는 지연의 일기장과 휴대폰을 챙겨들고 KW그룹 본사로 향했다. KW그룹의 회장실은 최고층에 위치해 있었고 권성진은 그곳에서 은우를 기다리고 있었다. 권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권성진은 그 틈을 타 회사의 주요 업무를 장악하려 하고 있었다. 권성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은우를 맞이했다. 조카,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나를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비아냥거리는 투가 섞여 있었다. 은우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삼촌, 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강지연 씨에 대해 말입니다. 권성진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 여자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건가? 이미 우리 가문과는 상관없는 사람 아니었나? 그녀는 불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새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들일 수도 있는. 은우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삼촌이 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찾았습니다. 권성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 당황스러움과 함께 섬뜩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네가 미쳐가는구나. 미친 건 삼촌입니다. 은우는 지연의 일기장과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건 지연 씨의 일기장입니다. 삼촌이 그녀를 어떻게 위협하고 괴롭혔는지, 그녀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웠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대폰에는 삼촌이 그녀에게 보낸 협박 문자와 통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권성진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협박 메시지들이 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소나귀에 잡혀있던 증거들이 이렇게 쉽게 드러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의 치밀했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변수, 즉 은우의 집요한 추적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된 거야. 권성진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삼촌이 의사들을 매수하여 지연 씨의 불임 진단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끊임없이 위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KW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노리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서 제 위치를 흔들고 싶었습니까? 은우는 권성진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권성진은 저항하려 했지만 은우의 힘에 밀려 휘청거렸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교활한 미소 대신 비참함과 절박함이 가득했다. 그래, 내가 그랬다 하지만 난 가문을 위한 일이었어. 네가 무능해서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나. 그는 자신의 악행을 합리화하려 애썼다. 가문을 위한 일이라고 당신의 탐욕을 가문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한 여자의 삶을 망가뜨리고 그녀의 아이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어. 그리고 지연 씨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겠지. 은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다. 권성진은
순간 움찔했다. 그의 눈빛에 다시금 섬뜩한 기운이 돌았다. 그건 단순한 사고였다. 내가 한 일이 아니야. 하지만 은우는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지연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성진의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은우는 그동안 쌓여왔던 모든 분노를 터뜨렸다. 그의 주먹은 권성진의 얼굴로 날아갔고 권성진은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그의 입술에서 피가 흘러나왔다. 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었나 보군. 은우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특수부대 장교였다. 그는 필요하다면 어떤 폭력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권성진은 두려움에 질린 눈으로 은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은우가 이 정도로 강인하고 무자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은우를 그저 돈과 권력에만 관심 있는 나약한 사업가로 치부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은우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정한 분노와 힘을 드러내고 있었다. 네가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법이든 아니면 내가 직접이든. 은우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는 박기세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권성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이 상황을 모면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은우는 그의 모든 도피로를 차단하고 그가 더 이상 어떤 속임수도 쓰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권성진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야망과 탐욕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대신 씁쓸한 공허함이 자리했다. 정의가 실현되었지만 그것이 지연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영원히 엄마를 잃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권성진은 단지 하나의 꼭두각시일 뿐. 이 거대한 음모의 배후에는 더 많은 인물들이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은우는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둘러싼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가족들, 그의 회사,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지연의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해져야 했다. 지연이 보여주었던 용기처럼. 그 또한 용기를 내야만 했다. 권은우는 삼촌 권성진의 자백과 증거들을 확보한 후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그는 변호사팀을 소집하고 이 사건을 최대한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동원했다. KW그룹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지만 은우는 진실을 밝히고 지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가문의 명예나 자신의 지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권성진은 자신의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지연의 일기장과 휴대폰에 담긴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게다가 김 실장의 증언은 권성진의 거짓말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러나 권성진은 만만찮은 상대였다. 그는 수십 년간 KW그룹에서 쌓아온 인맥과 변호인단을 동원하여 재판을 지연시키고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KW그룹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 은우는 회사 내부의 배신자들과 외부의 압력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다. 그는 매일 밤 지연의 일기장을 읽었다.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했는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을 때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지연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감한 듯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은우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남겨두었다. 은우 씨,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이들을 부탁해요. 그들은 당신의 아이들이기도 하니까. 그 메시지는 은우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에게 싸울 힘을 주었다. 재판은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권성진 측 변호인단은 은우가 지연을 버린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환각에 시달리고 있으며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은우가 KW그룹의 후계 구도를 흔들기 위해 권성진을 모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은우는 이 모든 비난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오직 진실만을 추구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은 세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였다. 검사 결과는 모든 의심을 불식시켰다. 세 쌍둥이 강민준, 강서윤. 강진우는 권은우의 친자식이었다. 이 결과가 공개되자 법정은 술렁였다. 언론은 충격에 빠졌고 권성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졌다. 모든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은우는 아이들의 이름을 들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슬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아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품에 안았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낯선 은우를 경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끼자 이내 그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은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이들을 더 강하게 끌어안았다. 엄마는 좋은 곳으로 가셨단다. 아빠가 이제 너희를 지켜줄 거야. 아빠가 너희 엄마의 억울함을 꼭 풀어줄 거야. 재판은 전환점을 맞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권성진이 지연의 불임 진단을 조작하고 은우가 후계자를 낳지 못하게 하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은우는 직접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지연을 버렸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대가로 지연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새 아이들의 존재를 숨겨야 했던 비극적인 삶에 대해 증언했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법정 안팎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권성진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는 탐욕과 권력욕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그는 지연의 불임 진단을 조작했고 그녀를 위협했으며 그녀가 아이들을 낳자 아이들을 빼앗아오려 했다. 지연의 죽음은 그가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오려다 일어난 우발적인 사고였음이 밝혀졌다. 그는 지연이 도망치려 하자 그녀를 붙잡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지연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이었다. 비록 의도적인 살인은 아니었지만 그의 악행이 지연의 죽음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재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권성진은 지연의 불임 진단을 조작하고 협박했으며 그녀의 죽음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KW그룹은 권성진의 악행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은우의 진실된 사과와 투명한 경영 의지 덕분에 점차 신뢰를 회복해 나갔다. 그러나 은우의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KW그룹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기 시작했다. 권성진에게 동조했던 임원들을 해고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행동은 일부에게는 반발을 샀지만 대다수의 직원과 투자자들은 그의 개혁 의지에 찬사를 보냈다. 은우는 더 이상 냉철하고 고독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옹호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로 거듭났다. 그는 밤마다 아이들과 함께 지연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아이들은 엄마의 빈자리를 슬퍼했지만 아빠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은우는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퇴근 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직접 요리를 하며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이제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돈과 권력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들을 위해 싸우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지연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남은 평생을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데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후회했지만 이제라도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연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그녀가 남긴 소중한 선물, 즉 새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 권은우의 삶은 재판이 끝난 후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혈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연에 대한 죄책감과 후회, 그리고 새 아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KW그룹의 총수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오직 아이들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결정은 재기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은우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었다. 그는 아이들이 자라던 작은 아파트를 떠나 교회에 그림 같은 집을 지었다. 그 집은 화려함 대신 따뜻함과 편안함이 가득했다. 아이들의 방은 알록달록한 색깔로 꾸며졌고 정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과 작은 나무집이 생겼다. 은우는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직접 요리를 해주었다. 그는 요리 학원에 등록하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웠고 서툰 솜씨에도 아이들은 아빠가 해주는 음식이라며 맛있게 먹어주었다. 민주는 아빠를 닮아 듬직하고 조용했지만 속으로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간직하고 있었다. 서유는 지연을 빼닮아 밝고 명랑했으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진우는 막내답게 애교가 많고 장난기가 넘쳤다. 은우는 새 아이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고 아이들 또한 처음에는 서먹해했던 아빠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밤마다 은우는 아이들과 함께 지연의 영정사진 앞에서 기도를 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용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었다. 엄마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아빠가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겠지만 너희를 엄마만큼 사랑하고 아껴줄 거야. 은우의 목소리는 때때로 울먹였지만 그는 아이들 앞에서 강해지려 노력했다. 아이들은 아빠의 진심을 느끼며 점차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빠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다. 은우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그는 아이들을 최고의 학교에 보내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접하게 해주었다. 민주는 태권도를 배우며 강한 리더십을 키웠고 서유는 미술학원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진우는 축구에 빠져들었다. 은우는 아이들의 경기를 보러 다니고 학부모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완벽한 아빠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은 그의 노력을 통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까지 일에 매달리던 그는 이제 밤이 되면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함께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거나 놀이동산에 가거나 캠핑을 떠났다. 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지연에게 진 빚을 조금이나마 갚고 있는 기분이었다. 물론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때때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 울었고 은우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함께 슬퍼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지연의 이야기를 해주며 그녀가 언제나 아이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아이들에게 엄마의 사랑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빛나는 등대처럼 그들을 비춰줄 것이라고 믿게 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다. 민주는 듬직한 청년이 되어 은우의 든든한 아들이 되었고 서유는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하여 엄마의 예술적 감각을 물려받아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 진우는 활발하고 건강한 청년이 되어 스포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들은 모두 은우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다. 은우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갇혀 살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의 삶을 구원해 주었다. 그는 지연에게 약속했던 대로 아이들을 잘 키웠고 그들에게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선물했다. KBL 그룹은 전문 경영인의 손에 맡겨졌지만 은우는 이따금씩 경영에 대한 조언을 해주며 회사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는 여전히 부유했지만 그의 삶의 중심은 이제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은우는 아이들과 함께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로 가득했고 그 별들은 마치 지연의 영혼처럼 반짝이는 듯했다. 아빠, 엄마는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서윤이 물었다. 은우는 서윤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서윤아, 엄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밤하늘의 저 별처럼 우리를 비춰주고 있을 거야. 민준과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평화로움과 희망이 가득했다. 은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였다. 그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지연은 떠났지만 그녀는 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 즉 새 아이들을 남겨주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삶은 지연이 남긴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재탄생이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강민준, 강서윤, 강진우 세 아이는 이제 어엿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KW그룹에 입사하여 경영 수업을 받고 있었고 서윤은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꽃피워 세계적인 화가로 이름을 알렸다. 진우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활약하며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 스타가 되었다. 그들은 비록 어머니 없이 자랐지만 아버지 권은우의 지극한 사랑과 헌신 덕분에 그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권은우는 아이들의 성공을 지켜보며 말할 수 없는 행복과 자부심을 느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돈과 권력의 굴레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의 존재 이유는 오직 아이들의 행복에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방을 찾아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밤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거실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손에는 항상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그의 눈빛은 아이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빛났다. 어느덧
백발이 성성해진 은우는 정원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지연의 젊은 시절, 사진과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지연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제는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다. 지연은 그에게 너무나 소중한 선물을 남겨주었고 그 선물은 그의 삶을 구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과오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를 성장시킨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 그때 민준이 차 한 잔을 들고 다가왔다. 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벌써 주무실 시간인데. 은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아니, 그냥 엄마랑 너희들 어렸을 때 사진 보고 있었어. 민준은 아버지 옆에 앉아 사진첩을 함께 보았다. 그의 눈빛에도 그리움과 함께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엄마는 정말 아름다웠죠. 그리고 강한 분이셨어요. 그래, 강했지. 아빠는 엄마의 그 강인함을 배우지 못했어. 그래서 너희 엄마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고. 은우는 자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를 용서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잖아요. 저희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아빠가 있는 것이 행운이에요.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때 서윤과 진우도 다가와 세 사람은 함께 정원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였다. 서윤은 손가락으로 한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별이 엄마 별 같아요.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은우는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지연은 그를 용서했을 것이고 아이들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고 그 가족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회귀했다. 과거의 냉혹하고 고독했던 삶에서 벗어나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삶으로 돌아왔다. 그는 늦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찾았고 그 가족 안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 그의 이야기는 한 남자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러나 동시에 진심 어린 후회와 사랑이 어떻게 모든 것을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지연의 죽음은 그에게 커다란 아픔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세 개의 별을 남겨주었고 그 별들은 그의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되었다. 은우는 아이들에게서 지연의 모습을 보았고 그녀의 사랑이 영원히 그들 안에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다. 어느 날 아침 은우는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정원에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심었던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나 후회가 없었다. 오직 평화와 감사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삶은 비록 불완전했지만 사랑으로 가득 찬 완전한 삶이었다. 독자 여러분, 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권은우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삶의 예기치 못한 전환 속에서 사랑, 상실, 그리고 구원의 빛을 찾아가는 인간 본연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진심 어린 후회와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헌신이 있다면 그 어떤 고통도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